이 녹강은 그 HTTP 프로토콜 부분에 대해서 서브 소켓 부분 잠시 중단하고 이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녹강을 하도록 하죠. HTTP 프로토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이것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표준 통신 규약이죠. HTTP 프로토콜이 주로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그런데 문서 아닌 다른 종류의 데이터도 주고받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미지.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처음에는 HTML 문서 주고받고 하려고 만든 프로토콜이지만 지금은 뭐 그 동영상도 웹으로 많이 보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웹 개발자보다 HTTP를 더 깊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 웹 서버 말고 직접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HTTP 프로토콜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면 HTTP 프로토콜을 아주 깊게 알아야 되겠죠. 웹 브라우저 창의 주소칸에 뭐 www 뭐 google.com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웹 브라우저 창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게 이 지금 강의의 목표고, 그래서 HTTP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고, 이, 이 통신 연결은 데이터 전송을 이 통신 연결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TCP/IP 프로토콜 위에 HTTP 프로토콜이 구현되었어요. 그래서 HT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을 맺는 방법,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서버가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HTTP가 이렇게 자세한 이런 통신할 때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전송하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적어 놓은 게 HTTP 프로토콜이죠.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약간 살펴보자라는 거죠. HTTP 1.0 통신 과정. 먼저 웹 서버가 80번 포트에서 리스닝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연결을 기다린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말하죠. 웹 브라우저가 서버의 80번 포트에 TCP 통신 연결을 시도해요. 그런데 만약 URL에 포트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트 번호를 사용해요. 이렇게 URL의 뒷부분에 포트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80번 포트가 아니라 그 포트에 연결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시도해서 연결이 되면 클라이언트는 자, 지금 강의 노트 내용을 업데이트 했는데 HTTP 다시 처음부터 서버가 80번 포트에 리스닝 하고 있고 그다음 클라이언트가 그 리스닝 하고 있는 서버에 TCP 연결을 시도해요. TCP 통신 연결을. 뭐 이렇게 URL에 포트 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 포트 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고 포트 번호가 URL에 적혀 있지 않다면 80번 포트에 연결하고 자, 연결이 되면 클라이언트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요. HTTP 리퀘스트의 내용은 먼저 앞부분에 리퀘스트 패스가 있고 그 다음 헤더, 빈줄, 블랭크 라인 빈줄, 바디가 있어요. 리퀘스트 패스라는 건 URL에서 서버 주소 뒷부분을 말해요.
여기까지가 서버 주소죠. 서버에 연결할 때는 서버 주소만 필요해. 2번. 서버에 연결할 때는 서버 주소만 필요하지. 그 다음에 서버 주소 뒷부분은 연결된 다음에 보내요. 이 서버 주소 뒷부분이 이게 리퀘스트의 패스예요. 패스. URL에서 패스 부분. 그 다음에 그 패스 다음에 이제 그 헤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라는 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빈줄이 있고 블랭크 라인, 빈줄 뒤에 바디가 있는데 바디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데이터냐면 웹브라우저의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 뭔가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죠. 그러면 그 입력된 내용, 웹브라우저에서 입력한 내용이 데이터지. 그게 이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HTTP 리퀘스트에서 이 바디 부분, 블랭크 라인 플러스 바디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생략되냐면 get 방식 요청인 경우에 블랭크 라인 플러스 바디 부분이 생략이 돼요. get 요청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버는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하죠. 이걸 HTTP 리스판스라고 하죠. HTTP 리스판스의 내용은 선두에 리스판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블랭크 라인, 바디가 있어요. 역시 헤더의 내용은 메타데이터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바디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 데이터는 HTML 문서도 있고 이미지 파일도 있고 뭐 다운로드 파일도 있고 동영상 데이터도 있고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 데이터도 들어있고 뭐 다양하죠. 요즘은 뭐 웹서버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뭐 이미지, 뭐 사운드, 동영상, 뭐 심지어 게임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에 전송해 주죠. 그리고 서버가 아니라 연결을 종료한다. 연결 종료는 뭐 서버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을 종료한다. 대충 기본적인 순서가 이래요. 그런데 HTTP 방금 설명한 건 1.0이고 1.1부터 뭐가 큰 차이냐? 이 HTTP 1.0 통신은 사 절차를 순서대로 실행하고 연결을 종료가 아니라 연결을 끊는다. 연결을 종료한다가 연결을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 HTTP 1.0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1, 2, 3, 4 절차를 수행하고 연결을 끊었어요. 요청하면 응답하고 연결을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웹페이지에 요즘은 다수의 이미지 파일, 다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뭐 CSS 파일 등 뭐 몇십 개, 몇백 개의 그 파일들, 조그마한 파일들이 웹페이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 각각을 서버에서 받아올 때마다 연결을 하고 요청하고 받고 연결 끊고 또 연결하고 요청하고 응답 받고 끊고 이건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HTTP 1.1부터 그 이후 버전의 통신의 경우에는 2, 3, 4 HTTP 1.1 이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면 3, 4번 절차를 여러 번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은 걸 요청하고 받은 다음에 연결을 끊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요청과 응답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한 번 연결해서 여러 파일들을 전달받고서 연결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내가 뭐 물어볼 게 가끔 한두 개 물어보면 돼.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답 듣고 연결 끊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뭐 물어볼 게 생기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연결 끊고 이렇게 그게 1.0이야. 그런데 1.1은 이제 웹브라우저고 웹서버하고 주고받을 게 엄청 많아졌어. 그러면 한 번 연결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대답 듣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요청하고 받고 요청하고 받고 한참 한 다음에 끊어요. 그래서 1.0과는 달리 웹페이지 하나 1.0 시절에는 웹페이지에 뭐 이미지도 거의 없었고 그냥 웹페이지 하나가 매우 단순했어요. 그냥 텍스트에다가 이미지 겨우 한두 개. 그러던 시절이야, 1.0은. 그런데 1.1부터는 웹이 막 폭발적으로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웹페이지 하나에 이미지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뭐 심지어 배경음악도 들어있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웹페이지 하나를 그리려면은 한 몇십 개, 몇백 개를 그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몇백 개를 받아와야 되는데 서버하고 통신 연결해서 요청하고 받아오고 끊고 또 연결하고 요청하고 받아오고 끊고 이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그냥 한번 연결된 김에 여러 개를 쭉 요청하고 쭉 받은 다음에 끊는 게 낫죠. 그게 1.1이에요. HTTP 리퀘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내용 텍스트인데 HTTP 리퀘스트와 HTTP 리스판스 메시지는 아스키 그 8비트 그 미국 그 스탠다드 아메리카 스탠다드 뭐 캐릭터 어쩌고저쩌고일 거예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 캐릭터가 아니라 코드구나.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표준 캐릭터 코드 문자 코드인 거죠. 미국 문자 표준 문자 코드. 미국 표준이야. 컴퓨터가 처음에 미국에서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2차 대전 때라 금세 미국으로 기술이 이전됐죠. 왜냐면 영국이 전쟁 때가 아니면 그 컴퓨터 만드는 사실 반도체, 컴퓨터, 레이더 이런 기술들이 다 저 미국이 아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비해서 훨씬 그 발전해 있었죠. 2차 대전 때 그 기술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첫째,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갔지. 특히 유대인 과학자들. 그다음에 둘째, 그 무기를 미국에서 만들어 주니까 기술을 미국에 넘겨줘야 미국이 만들어 주지. 그래서 그때 컴퓨터 기술도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최초 컴퓨터는 영국이 만들었지만 생산은 거의 미국이 했지. 아무튼 그래서 그 표준 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 교환하기 위한 표준 스탠다드 캐릭터 코드
미국이 만든 요게 거의 최초 국제 표준이라고 볼 수 있죠. 아스키 문자 엔코딩. 그래서 HTTP 프로토콜도 아스키 문자 인코딩으로 된 텍스트를 주고받아요. 이런 텍스트. 자, 웹브라우저가 이런 텍스트를 웹서버로 전송을 해요. 연결이 되면 바로 전송을 해요. 처음 들어있는 게 바로 리퀘스트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 웹 프로그래밍 공부했으면 알죠. 그 리퀘스트 메소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path, URL의 path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게 헤더 부분이에요. 헤더 부분이고, 빈 줄이 있는데, 그 뒤로 없네. 이게 get이니까, 블랭크 라인 플러스 바디가 get일 때는 없죠. 리퀘스트 라인. HTTP 리퀘스트의 첫 줄은 리퀘스트 라인인데, 여기 get. 이게 get,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이고, path, 경로. 리퀘스트 패스 경로가 이거고 프로토콜은 이거고 라인, 리퀘스트 라인 요 첫 줄의 주요 내용 HTTP 첫 번째 HTTP 리퀘스트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와야죠. 그래서 get은 조회 요청, post는 새 데이터 등록 요청, put은 데이터 그 수정, 업데이트, 수정 요청, delete는 삭제 요청이죠. 일단 path 부분, URL에서 저 path 부분,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버전 이렇게 첫 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텍스트. 그 다음에 헤더. 자, get 방식 요청에는 body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부터 나머지 내용은 전부 헤더인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담은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헤더의 내용은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헤더의 각 줄은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키워드, 콜론, 밸류. 그래서 키워드 부분은 대소문자에 무관하지만 밸류 부분은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구분 안 하기도 하지만 구분하기도 해요. 키워드하고 밸류에서 8비트 아스키 문자만 포함되어야 해요. 한글은 포함될 수 없어요. 여기 말했잖아. HTTP 리퀘스트하고 HTTP 리스판스는 그냥 아스키 문자 인코딩으로 된 텍스트여야 되고 그래서 한글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안 되죠. 한글은 8비트 아스키 캐릭터 인코딩에 한글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한글, 뭐 중국어, 일본어 등등 16비트 문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스키 문자만 8비트 미국 스탠다드 코드만,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만 들어있어야 돼요. 보통 헤더의 각 항목은 한 줄로 끝나지만 밸류가 길어서 여러 줄로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 공백이나 탭 문자로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죠.
자, 위에서 둘째 줄이 지금 공백 문자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가 너무 길어서 여러 줄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부터는 공백이나 탭 문자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공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앞줄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전체가 하나의 값이 돼요. 줄바꿈 문자는 CRLF 두 문자이어야 해요. Carriage Return, Line Feed 이거 여러 번 앞에서 예에서도 나왔죠. 인터넷 통신할 때 표준 줄바꿈 문자는 CRLF 두 문자로 구성되어야 해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항목 여기 유저 에이전트 이 항목은 웹브라우저 버전을 명시하는 게 유저 에이전트 항목이에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다른 색으로 하자.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항목은 웹브라우저 버전을 명시하는데 요가 모질라 어쩌고 저쩌고 요것은 OSX 맥 인텔 맥 OSX에서 실행 중인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가 이렇게를 의미하는 유저 에이전트 내용이 저거예요. 그래서 크롬일 경우 뭐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크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웹브라우저별로 있어요. 이런 게. 그다음에 호스트. 이 호스트는 URL에 포함된 그 호스트 네임을 여기에 또 URL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보통 URL을 IP 주소로 안 하고 도메인 네임으로 하죠. 보통 웹 URL에 이렇게 www 네이버.com 같은 도메인 네임으로 서버 주소를 적어주죠. 이 부분이 헤더 부분에 또 들어가요. 음, 호스트라고. 이게 왜 헤더 부분에 또 필요하냐면 IP 주소 하나에 여러 도메인 네임이 그 IP 주소 하나에 여러 도메인 네임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메인 네임이 컴퓨터 이름을 말하죠. 컴퓨터 주소 이거 요게 도메인 네임이죠. IP 주소에 대응되는 서버 이름. 예를 들어 가난한 학교에서 서버 컴퓨터 한 대에 학교 홈페이지와 도서관 홈페이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서버 IP 하나에 www.myschool.net으로 합시다. 이름과 라이브러리 mysql.net 이름을 두 개를 다 서버 IP 주소 하나에 도메인 네임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이 그 개인 서버 그 클라우드에 그 서버 구축할 때 요 개념이 필요해요. 서버 IP 하나에 여러 도메인 네임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서버에 도착한 클라이언트의 HTTP 보통 이렇게 그 서버 한 대에 여러 웹사이트 운영할 때 서버 한 대에 학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운영하겠다. 이때 서버는 한 대니까 IP 주소는 하나야. IP 주소는 서버랑 서버 한 대니까 IP 주소는 하나인데 도메인 네임이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은 이거, 도서관 도메인 네임은 이거.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웹사이트별로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러면 이 서버 IP 하나에 이 웹사이트와 이 웹사이트 둘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HTTP 리퀘스트를 웹서버가 받았어. 받아서 HTTP 리퀘스트의 헤더 항목 값을 보면 헤더에서 호스트 항목 값을 보면 그 호스트 항목 값이 요거다. 이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요청이구나. 요거네. 그러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요청이구나. 이렇게 적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어요. 이거에 그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서버에 구축해가지고 운영할 때 필요하죠. 서버 한 대에 여러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여러 개 운영하겠다. 그러면 무료로 도메인 네임을 무료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마다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그 도메인 그다음에 웹 서버에 도착한 HTTP 리퀘스트에서 헤더의 호스트 항목 값이 도메인 네임이 이거다. 그러면 저건 1번 프로젝트. 이거다. 그러면 저건 2번 프로젝트. 이렇게 분기하도록 분기 서버 한 대에 그렇게 적절히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 구축 과목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실습해 볼 거예요. 이거 2021년까지는 이랬는데 우리 학교 그 홈페이지가 이랬어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은 이거였고 컴공과 도메인 네임은 이거였어요. 1900 2000 아니 1900 2021년까지. 그래서 이걸 이 도메인 각각의 도메인 네임의 그 IP 어드레스가 뭘로 연결됐는지 이렇게 조회해 보면 이게 sw.skhu.ac.kr 소프 홈페이지가 IP 주소가 이걸로 연결되어 있고 아니다. 요거다. 요걸로 연결되어 있고 요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요 이름이 요거고 요 이름이 요거고 같잖아. 소프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네임 IP 주소. 컴공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네임 IP 주소. IP 주소가 같죠. 생각해봐요. 그 소프 홈페이지, 컴공 홈페이지, 그거 뭐 접속자가 얼마나 된다고 홈페이지 하나당 서버 한 대로 운영하겠어. 당연히 서버 한 대에 여러 학과 홈페이지를 운영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었었어요. 2021년까지는. 근데 아마 지금은 학과별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도메인 네임이 따로 부여 안 돼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웹사이트 하나에 그냥 세부 항목으로 무슨 학부 이렇게 들어있죠. 이건 2021년까지는 이랬었어요.
그 다음 헤더 항목 중에 그 다음 accept.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죠. 이래.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accept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accept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보내달라 라고 서버에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보낼 때 나는 GIF하고 JPG, JPEG 이런 이미지는 처리할 수 있다. 가급적 이런 포맷의 이미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정말 서버를 고급스럽게 제대로 구축하면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이미지 파일을 이런 포맷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서버도 있어요. 아주 고급 서버는. 그래서 이런 이 포맷, 나는 HTML 텍스트 받아 처리할 수 있고 평범한 텍스트도 받아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는 이런 거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내달라. 그럼 이 포맷, 이 accept 항목의 값, 이 포맷 이것이 MIME 표준이에요. MIME 표준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표준 데이터 타입을 적는 표기법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요. 텍스트 슬래시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텍스트 이게 슬래시 앞부분은 그 큰 카테고리, 슬래시 뒤는 작은 카테고리.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텍스트인데 뭐 플레인 평범한 텍스트, HTML 텍스트, CSS 텍스트, JSON 텍스트. 큰 카테고리는 텍스트.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큰 카테고리는 이미지인데 작은 카테고리는 JPEG, 뭐 PNG, GIF 등등등등. 뭐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진 데이터는 큰 카테고리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슬래시 그다음에 작은 카테고리 그냥 옥텟 스트림은 그냥 단순한 이진 데이터라는 얘기고 그다음 PDF, MS 워드, MS 엑셀은 vnd.msx래요. 그다음에 zip 등등등등 많은 또 세부 포맷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이게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을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파일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기도 하죠. 그 업로드하는 파일, 다운로드하는 파일 데이터의 포맷이 이거예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예요. 이것 말고도 많은 마임 타임 목록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 URL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앱에서 사용할 나만의 마임 타입을 만들려면은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 대쉬하고 이름 부분. 이름은 이제 내 마음대로지. 이렇게 나만의 마임 타입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의 마지막은 빈줄이어야 해요. 이것도 약속이야. 그러니까 헤더가 끝나도 빈줄, 그 다음 바디가 이어지고 바디가 끝나도 또 빈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코딩할 때는 빈줄이란 말은 줄바꿈 문자가 있고 아무 내용도 없고 또 줄바꿈 문자가 또 있어야지. 이게 빈줄이야. 소스 코드에서.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이 두 문자가 한 세트로 줄바꿈 문자고 줄바꿈 문자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줄바꿈 문자, 줄바꿈 문자. 그러면 줄바꿈 문자를 두 번 입력했죠? 그러면 이거지. 줄바꿈 문자 바로 이어서 줄바꿈 문자. 그럼 빈 줄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 내용이 있고 줄바꿈 문자. 그럼 여기 있던 줄바꿈 문자 이게 이거고
줄바꿈 문자. 바로 이어서 또 줄바꿈 문자. 그러면 줄바꿈 문자와 바로 이어서 또 줄바꿈 문자 두 개의 줄바꿈 문자가 붙어 있죠. 근데 줄바꿈 문자가 하나가 요거 두 자니까 결국은 네 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빈줄을 말해요. 사이 이 빈줄. 내용이 있는 마지막 줄에 줄바꿈 문자, 빈줄에 줄바꿈 문자 합치면 요거. 자, 내용이 있는 줄의 마지막 줄바꿈 문자, 그 다음 빈줄의 줄바꿈 문자. 그게 요거. 이해되죠?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참 로봇 내가 웹브라우저인 척하는 로봇들이 있죠. 그게 그 웹서버 데이터 크롤링 할 때 그 크롤링이 결국 로봇이야. 그래서 내가 웹브라우저인 척하면서 웹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예요. 그런 크롤러를 라이브러리 없이 내가 밑바닥부터 통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다면 이런 내용 이대로 다 알아서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이용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기는 한데 아무튼 그 실력 있는 웹 개발자라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버 개발자에서 여러분이 아주 수준 높은 기술 면접 때까지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런 걸 안 물어본다. 그러면 뽑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뽑을 생각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근데 얘를 좀 뽑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보지. 그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보는 단계쯤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면접에서 지문을 받았다. 그러면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를 뽑으려고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갔구나야. 당황하지 마요. 모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는 한도 내에서 잘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다행히도 면접 때 내가 다 아는 답만 질문만 해서 내가 다 답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답을 다 막힘없이 술술 다 답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기뻐하지 마요. 그렇게 쉬운 것만 물어봤다는 얘기는 애초에 뽑을 생각 없었고 그냥 면접 시간은 그래도 예의상 때워야 하잖아. 최소 면접 시간이 5분에서 최대 10분이다. 그럼 적어도 5분은 때워야지. 그럼 그냥 평범하고 쉬운 거 물어봐. 그리고 5분 지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죠. 그러면 나는 대답 잘했어. 면접 너무 쉽게 대답 잘하고 쉽게 끝났는데 하고 좋아하지 마. 뽑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그런 질문만 한 거예요.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정말 꼬치꼬치 내가 말 꼬투리 잡고 내 대답 꼬투리 잡고 자꾸 질문하고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그래서 나는 막 당황하게 만들어. 내가 모르는 거 자꾸 질문하고 그래서 답도 못하고 내가 당황하고 어버버버 거린 것 같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 그렇게 공격적이고 꼬치꼬치 말꼬리 잡는다는 건 지금 저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어려운 거 물어보고 말꼬리 잡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 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어려운 걸 실망하지도 말고 모른다는 거지. 아무튼 이 사람을 정말로 뽑고 싶을 때 나 같으면 정말 어려운 거 물어보는데 그때 나 같으면 이거 물어봐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라면.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거의 줄이고 줄여서 소개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알아야 돼. 오케이. 저 오늘 그 일이 있어서 그 1차로 이만큼만 녹화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또 2차로 또 녹화해서 올릴게요. 1차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다음에 녹강 늦게 올려서 미안해요. 꽤 늦게 올리게 되겠네.